할 수 있어. 일본이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해서 코로나 백신 접종 증명서, 일종의 백신 패스 발급을 시작했습니다. 식당 인원을 제한하거나 스포츠 경기 등의 입장 규제 등에 활용한다는 방침인데 첫날부터 각종 오류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화려하게 공개한 것은 접종 증명서의 빈데요. 한국의 주민등록번호와 유사한 마이 넘버를 입력하면 전자증명서가 발급되는데 접종 횟수와 접종일 등이 표시돼 있고 입장객 규제와 해외 격리 면제 등에 이용할 수 있는 QR코드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개 첫날부터 오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기록을 찾을 수 없다고 나온다는 글들이 SNS에 줄줄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오류는 지난 17일 기준 10만 명에 이르고 오류 가능성이 있어 확인이 필요한 데이터도 433만 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각 지자체가 1억 명에 이르는 개인별 접종 기록을 정보 시스템에 일일이 수작업으로 입력했는데 이 과정에서 오류가 생긴 겁니다. 문제는 마이 넘버 때문인데요. 한국의 주민등록번호 같은 제도로 일본인, 외국인 관계없이 주민표가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보유되는 개인 고유 번호를 말합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통지카드라고 한 명 한 명에게 부여된 마이 넘버를 알려주는 종이로 제작된 카드를 보내줍니다. 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의 정보는 기재되어 있으나 사진이 없기에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으로는 사용될 수가 없습니다. 마이 넘버 카드는 사진과 개인 고유 번호가 모두 포함된 IC칩 내장 플라스틱 카드를 말합니다. 신분증으로도 사용이 가능하고 편의점에서 간편하게 주민표 등의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지만 마이 넘버 카드는 통지카드를 받은 후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쳐 발급받게 됩니다. 일본에서 201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인 식별번호 제도인데요. 내각부에 따르면 그동안 각 행정기관별로 따로 관리해오던 한 개인의 각각의 개인정보를 하나의 개인 식별번호를 중심으로 연계해 납세, 사회부장에서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로 만들었습니다. 2012년부터 도입 시도가 있었지만 번번이 시민단체와 야당의 반대의 수년을 표류하다가 2015년 4월 결국 일본 참의원 심의를 통과해 2016년부터 시행하기로 결정됐습니다. 2015년 10월 20일부터 개인 식별 번호의 배정을 알리는 통지카드가 각 가정에 송부되고 있어요. 일본 내에서 유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지금까지 그딴 거 없어도 잘해왔는데 유출 위험을 안고 쌓아두나라는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아예 받는 걸 거부하는 운동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번호도 주민등록번호와 마찬가지로 웬만해서는 바뀌지는 않습니다. 또 외국인이 재료기간 만료로 일본에서 출국했다가 다시 사증을 받아서 입국을 해도 번호가 바뀌지 않으며 외국인이 일본으로 귀화하거나 일본인이 일본 국적을 포기해서 외국인이 되어도 바뀌지 않습니다. 다만 카드 분실이나 해킹 등의 사유로 번호가 외부에 유출됐다고 하면 변경이 가능한데요. 2016년에 통지카드가 거주자들 모두에게 무조건 배부됐습니다. 관할 구청에 따로 마이 넘버 카드를 신청하면 수령에 1개월 이상 걸립니다. 마이 넘버 포인트 제도가 운영되고도 보급률이 24%에 머무고 있는 실정입니다. 스카 총리 때부터 디지털화 일환으로 마이 넘버 범위 확대 진행 중인데요. 기시다 총리가 발표한 55.7조 엔 규모의 경제부양책 중 하나로 마이 넘버 카드 소지, 신청자에게 2만엔 상당의 포인트를 지급하는 내용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일본은 애초부터 주민등록증이 없었거니와 이제까지 신분증으로 운전면허증을 사용해오면서 불편함을 느끼지 못한 인구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마이 넘버 카드를 보급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호만 단순히 적은 통지카드가 먼저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그리고 운전면허증과 여권이 있는데 굳이 필요하냐는 여론이 대부분인지라 마이 넘버 카드를 발급하지 않겠다고 하는 비율이 57%를 상회한다고 합니다. 다만 2020년에 일본에서의 재난지원금 수령을 위해 마이 넘버 번호가 필요해지자 뒤늦게 사람들이 카드를 신청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만 이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들이 실물 서류 중심으로 돌아가는 일본 내 전통적인 행정 사무 절차 때문에
오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2026년부터 마이넘버 카드와 운전면허증을 통합시킬 수 있도록 할 전망이지만 아날로그 행정은 계속되다 보니 언제 완성될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마이넘버 카드는 생년월일은 두 종류로 나뉩니다. 일본인은 연도 부분이 일본 연호이고 외국인은 서기로 표기됩니다. 웃긴 거는 유효기간은 내 외국인 불문하고 서기로 통일되어 있고 지자체마다 다르겠지만 유효기간 연장 시에 표기되는 유효기간은 서기인데 연장 신청일은 연호로 기재한다는 것입니다. 또 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마이넘버 카드는 아직 가입률이 40%밖에 안 됩니다. 10명 중 6명은 지자체에 직접 가서 카드를 발급받거나 종이 증명서를 신청해야 합니다. 일본 네티즌들의 백신 패스 반응을 알아보겠습니다. 부스터샷 맞고 싶지만 그 전 자료 반영이 안 됐대. 백신 패스에 뭐냐? 백신 패스는 예방접종자만 우대한 서비스네. 미접종자의 입장 제한을 실시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차별이야. 일부 종교 신자만을 우대하고 있는 것 같아. 백신 패스는 이 차별을 이용하게 하는 것이다. 백신 패스의 추천자도 이용자도 차별주의자다. 이타적인 접종의 유무를 백신 패스로 차별의 대상으로 한다니 다른 나라 흉내내지 말라고. 접종에도 감염되는 사례군. 그러니까 복잡한 접종 증명으로 입장의 가부를 나누는 백신 경로는 전혀 의미가 없다. 마침내 백신 패스가 없으면 이번 주부터 새해 새벽까지 레스토랑, 바, 카페, 영화관 등 오락시설에는 넣지 않겠다고 발표했네. 크리스마스, 연말에 감염 퍼지는 것을 억제하고 싶어? 먼저 백신 여권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봅시다. 일찍 얻고 싶지만 되지를 않네. 여행이나 음식점, 이용 시에 망칠 거야. 백신 패스에 계속해서 뭔가 서비스를 검토 중입니다. 지금까지 대체로 백신 패스 자체를 부정하는 일본 반응이었는데요. 이달 초 시작된 부스터샷 접종에도 일본은 혼란이 우려됩니다. 부스터샷을 맞으려면 1, 2차 접종 때와 마찬가지로 각 지자체에서 종이 접종권을 우편으로 받아야 하는데 접종 기록이 잘못 입력돼 있는 경우 접종권을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하는 너무 느린 행정 탓에 코로나 방역에 처지를 빚으면서 뒤늦게 디지털청까지 만들었지만 아직도 오래전의 아날로그 행정으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